네, 코스닥의 히든 챔피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키움증권 오현진 애널리스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 주요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오늘은 조금 오전보다는 다시 주춤해지는 모습도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의 주인공들이 하루하루 바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는 콘텐츠가 굉장히 잘 갔다면 오늘은 뭐 2차 전지라든지 이제 탄소 저감 쪽으로 좀 잘 가는 모습인데 이슈들 좀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시장은 지금 저번 주 약세장 이후로는 상당히 변동성이 커진 이유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반등도 상당히 저번 주 후반에는 가파르게 나왔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분위기가 계속 뒤바뀌고 있긴 하지만 사실 결국 어제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국내의 어떤 이런 말씀드렸던 시장을 주도하는 어떤 성장주들의 그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사실 지금 가장 핫한 그 자산 중에 하나인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연일 신고가를 네. 기록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최근의 가격 상승세에 따라서 주말에 이후로는 이제 6만 달러까지 돌파해서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어떤 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의 ETF 승인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이 ETF 관련해서는 이제 선물 ETF로 되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어떤 현물 자산이 들어간다기보다는 방향성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그럼에도 어떤 제도권에서의 인식 변화 같은 차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비트코인 부분도 지금 기대감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사실 국내 주식 관련해서도 관련 주식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주식들은 비트코인 수혜주로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떤 거래소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개별 주식단으로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부분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으로 또 이제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주요 부분 중 하나가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 주들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글로벌 여러 IT 기업들도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상당히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번에 첫 ETF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보고 있는데 사실 국내 이제 ETF 관련해서는 메타버스로 엮일 수 있는 큰 섹터들에서도 이제 시총 순위나 이런 거에서 이제 대표 주식들 위주로 좀 자금이 흘러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투자 뭐 대표적으로 뭐 페이스북 같은 업체를 들 수 있을 텐데 메타버스를 이제 신사업으로 설정을 해서 인력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투자를 상당히 가감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렇게 오현진 애널리스트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동안 또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0.63%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좀 관련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도 궁금해요. 지속적으로 실적이 탄탄한 성장주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유프렉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간단하게 어떤 종목인지 뭐 제가 제목의 자막으로는 사실 가장 저평가된 메타버스 관련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서 말씀드릴 이제 부분이 신성장 사업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오큘러스 향 제품으로 이제 메타버스로 충분히 관련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고 두 번째가 이 본업 자체도 본업이 이제 모바일의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기판 FPCB를 하는 업체인데 경쟁사나 이런 어떤 구조적인 상황상 지금 전방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좀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먼저 본업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번 주 금요일에 이제 장 끝나고 공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가 이제 RFPCB 사업을 전면 철수했다 그러면서 공시를 했는데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진 뉴스였었고 관련해서 뭐 BH나 이런 뭐 수혜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또 숨어 있는 이제 수혜주 중 하나가 이 뉴프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경쟁을 같이 하고 있던 삼성전기가 사업을 철수를 했고 또 주요 경쟁사 중 하나도 이제 물량을 상당히 가파르게 줄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서 본업 자체도 이번 3분기부터는 상당히 이제 뭐 폴더블 전방 시장이 이제 계속 좋은 것까지 플러스가 되면서 3분기부터는 본업의 그 실적도 턴어라운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오큘러스 양 신사업 관련해서도
사실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뭐 페이스북 같은 업체가 상당히 메타버스 드라이브를 걸면서 또 하나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 VR 기기 같은 이런 실제로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기에도 투자가 상당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오큘러스인데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이제 3배까지도 1, 2분기를 봤을 때는 성장하면서 시장 자체를 키우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뉴플렉스 같은 경우가 이 오큘러스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기판을 거의 상당히 뭐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로 납품을 하고 있어서 관련해서 수혜가 상당히 크게 일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에도 새로운 시리즈가 이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 전망에 따라서는 올해보다도 2배 이상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관련해서 상당히 좀 실적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요즘에 핫한 메타버스잖아요. 다시금 이쪽으로 또 수급이 쏠리면서 어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 뭐 콘텐츠, 게임, 네. 메타버스 이쪽으로 같이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약에 테마로 묶인다고 한다면 네. 사실 테마에 그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어떤 점들은 그럼 염두에 놔야 될까요? 네,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로 묶이는 순간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뭐 단기적인 급등락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결국은 구조적으로 실적을 뒷받침해 나가는 몇 안 되는 메타버스 관련 업체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반기부터도 이제 기존의 이제 적자 기조의 산업에서 하반기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도 이제 계속 실적이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단순 이제 단기적인 테마에 휩싸이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주가를 보일 몇 안 되는 메타버스 관련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뉴플렉스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궁금한데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후성입니다. 후성 뭐 기존 전에 말씀드린 좀 뉴플렉스보다는 시총도 크고 아무래도 네. 투자자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기업들 중 하나일 것 같은데 그래도 간단하게 먼저 사업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불산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소재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반도체 소재나 저희 에어컨에 들어가는 냉매 아니면은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2차 전지 관련한 이제 주요 소재 를 제품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2차 전지 주식들도 많이 올랐고 관련 소재들 하면 양극재, 음극재부터 해서 많은 스터디도 투자자분들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네. 2차 전지 하면 사실 양극재를 포함해서 이제 4대 핵심 소재 중에 하나가 이제 전해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후성이 납품하는 이 전해질염이 이 전해액에 들어가는 상당히 필수적인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 가격 LIPF6 가격 그래프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최근 2021년 들어서 이 후성의 주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LIPF6의 가격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소재들 가격들 2차 전지 관련 소재들 가격들과는 다르게 중국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진입을 하면서 가격 상승에 효과를 보지 못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환경 규제나 이런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중국 정부 단에서 중국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구조조정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수요까지도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보시다시피 가격이 지금 끊이지 않고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점이 좀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적인 측면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 말씀드린 LIPF6 가격이 상반기부터 많이 오르긴 했지만 기존에는 후성단에서는 장기 계약으로 고객사와 많이 계약이 되어 있어서 수혜를 상반기 실적에는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도 소폭 적자를 기록하는 실적을 보였었는데 이 부분이 빠르게 수요가 올라오면서 소진이 됐고 지금 상당 부분이 이제 스팟으로 계약이 되고 있으면서 높은 단가를 지금 이제 하반기 실적부터는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상당히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내년까지도 가파른 실적 상승을 보일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주식인 건 알겠는데 사실 네. 많이 올랐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종가상으로 이렇게 간다면 오늘 또 사상 최고가거든요. 네네. 이 점이 좀 부담스러운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그럼에도 지금 상당히 다른 2차 전지 관련 소재 업체들 대비는 안정적인 주가라고 보일 수 있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자체가 최근에 들어서 상승이 왔었고 시가총액 순으로 보더라도 사실 관련한 뭐 전해질 관련
첨가제로 유명한 뭐 첨보나 오늘도 뭐 주가 많은 상승 보여주고 있는 대주전자재료나 관련 소재 업체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가파랐거든요. 그래서 후성은 이제 하반기부터 이런 실적이 반영이 되면은 앞서서 더 가파르게 올랐던 피어 그룹들의 주가를 따라잡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뉴프렉스와 후성의 투자 포인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오현진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